오늘 코스피는 급락 이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안심할 때 진짜 위험은 뒤에서 조용히 커집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열었을 때 느꼈던 그 불안감, 저는 압니다. 빨간 숫자들이 줄지어 서 있고 수익률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추락했죠.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현대차, 기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동시에 무너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새벽,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15%에서 25%로 기습 인상, 10%포인트의 폭탄이 여러분의 자산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환율은 1,450원을 돌파했고 수출 기업들의 주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 하락이 정말 끝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은 더 큰 손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왜 하필 지금, 하필 한국을 저격했는지. 둘째, 이 관세 폭탄이 여러분의 자산에 정확히 얼마만큼의 손실을 만들어낼 것인지. 셋째, 지금 당장 여러분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입니다. 자본의 엔진이 멈춰서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부터 그 엔진을 다시 가동시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한국을 겨냥했을까요? 진짜 이유는 바로 470조 원입니다. 2024년 말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삼성, SK, LG,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을 실현할 황금알이었고,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 폭탄을 피할 방패막이었습니다. 일종의 거래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거래의 엔진은 한국 국회에서 멈춰섰습니다. 야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했고 법안은 계류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는 가차없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그의 스타일이죠. 한국 정부의 국회 사정은 그에게 변명에 불과합니다. 2월 26일 새벽,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늘부터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25%로 인상한다. 이 한 줄의 트윗이 한국 경제의 엔진을 정지시켰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3% 급락했고 수출 주력 업종들은 패닉 셀링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번 관세는 한국만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과 거래하려면 약속을 철저히 지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이 틀렸다면 시장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본의 엔진은 연료가 끊기면 멈춥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연료 공급 라인에 밸브를 잠그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세 폭탄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정확히 어떤 타격을 줄 것인지 계산해 봅시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2025년 기준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 비중은 약 30%입니다. 두 회사를 합쳐서 연간 약 150만 대를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죠. 평균 판매가를 대당 4만 달러로 잡으면 연간 미국 매출은 약 87조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8%입니다. 즉, 미국에서만 약 7조 원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가 10%포인트 오르면 어떻게 될까? 대당 4,000달러, 한화로 약 58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150만 대를 곱하면 연간 약 8조 7천억 원입니다.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전체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현대차가 이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는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고 일부는 비용 절감으로 흡수하려 할 것. 하지만 토요타, 혼다, GM, 포드와 경쟁해야 하는 치열한 시장에서 가격을 대폭 올리면 판매량이 급감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현대차 그룹은 연간 영업이익의 최소 30%에서 40%를 잃게 됩니다.
약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규모입니다. 이런 가정을 시장이 그대로 반영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30% 이상 조정될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건 최악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최악부터 가격에 반영합니다. 배터리와 바이오는 어떨까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더 충격적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매출 비중이 35%, 연간 25조 원인데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이 약 6조 2,5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의 5배가 넘는 금액이죠. 배터리는 마진이 낮아서 미국 사업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매출 비중이 60%인데 관세로 약 8,750억 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영업이익의 20%를 잠식하고 미국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수주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목재, 철강, 화학, 섬유까지 한국의 모든 대미 수출 품목이 동일한 타격을 받습니다. 자본의 엔진은 정밀한 기계입니다. 관세라는 모래가 엔진 내부로 들어가면 마찰이 커지고 출력이 급감합니다. 지금 한국 수출 기업들의 엔진에는 모래가 가득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세는 기업만 타격하는 게 아닙니다. 환율을 통해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공격합니다. 환율 1,450원 돌파. 작년 이맘때 1,300원 초반이었으니 1년 만에 원화 가치가 10% 이상 하락한 겁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인플레이션을 직접 유발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원자재,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원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가격이 모두 10% 오릅니다. 주유소 기름값, 마트 식료품값,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있는 원화 예금, 이 환율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무서운 건 환율이 1,450원에서 멈출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국회가 법안을 계속 비준하지 않고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환율은 1,500원, 1,55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자본 유출을 초래하고 코스피 추가 하락,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면 달러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환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ETF나 S&P 500 ETF 보유자들은 환율만으로도 10% 수익이 났죠. 하지만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환율이 더 오를지 급락할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환율은 양날의 검입니다. 수출 기업에게는 재앙이지만 달러 자산 보유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자본의 엔진은 냉각수도 필요한데 환율이 바로 경제의 냉각수입니다. 지금 냉각수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수 중심 기업으로 일부 자금을 옮기는 전략이 논의됩니다. 통신, 유틸리티, 식품, 제약 등 관세와 무관하게 안정적 수익을 내는 기업들입니다. 둘째, 배당주 비중 확대도 고려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연 배당 수익률 4%에서 5% 이상의 우량 배당주가 방어력을 발휘합니다. 셋째, 달러 자산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환율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나스닥 100이나 S&P 500 ETF는 해지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넷째, 일부 현금 보유는 필수입니다. 급락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는 핵심 액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비준 통과시키는 경우 시장은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은 1,400원 아래로 내려오고 코스피는 5%에서 7% 반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등 수출주는 급반등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수출주 비중을 3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차, 기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의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고 방어적 자산과 현금으로 전환합니다.
현금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단,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470조 원 투자가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트럼프는 언제든 다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국회 비준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추가 관세 가능성이 높고 환율은 1,500원 돌파, 코스피는 10%에서 15% 추가 하락, 수출주는 30에서 50% 수준까지 열려있는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관과 보수적 투자자들은 수출주 비중을 70에서 80%까지 줄이는 선택을 검토합니다. 현금 비중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달러 자산 비중도 확대합니다. 금 ETF 같은 안전자산도 5%에서 10% 배분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이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폭락장에서 저점은 생각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 자본의 엔진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멈췄다고 차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엔진을 다시 가동시켜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고 연료를 보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정비 작업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입니다.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준이 통과되면 반등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비준이 무산되면 방어적 자세로 자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시장은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은 움직이고 주가는 변동하고 자본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엔진, 지금 정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1월 27일 기준 공개된 정보와 시장 반응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